안녕하십니까. 최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원석 수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업은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 대응 지원 실증랩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 내용을 보시면 공고문, 공모 안내서, 사업 신청서 양식, 기타 첨부 서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내용이 공모 안내서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공모 안내서와 사업 계획 신청서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안내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범용 기술로 전 산업과 사회에 파급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발전과 함께 방범용 CCTV 등 국민 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성년자,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실종자 수 및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강력 범죄도 매년 40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장기 미제 사건도 늘어가는 등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실종자 검색 시스템, AI 추적 시스템 등 국민 안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미 상용화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프레드폴, 일본의 AI 경비원, 중국의 안면인식 스마트 안경 등이 그 예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치안을 소관하는 경찰청이 협력하여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 대응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자체 방범용 CCTV 등 이미 구축된 안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AI를 통한 국민안전 체계를 확보하고 AI 기업들에게는 공공분야 실증 및 시장 수요 제공을 통해 컴퓨터 비전 기술 조기력 확보와 초기 수준의 국내 AI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 및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 내용입니다. 이번 사업은 방범용 CCTV 및 영상을 보유한 지자체가 주관하고 보안화된 실데이터 학습 환경을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컨소시엄은 개발 기업이 실데이터를 학습용으로 활용하여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데이터는 취득 시스템, 데이터 저장 장치, 컴퓨팅 파워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셔야 합니다. 기존 업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망분리를 고려하거나 외부와 네트워크가 차단된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컨소시엄에서는 CCTV 영상 데이터를 실증랩 내 민간 AI 전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재강화하여 제공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환경의 영상 정보를 학습하여 자사의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영상 검색 및 추적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킬 스타트업 등이 작업할 공간도 마련하여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출입 통제 등 보안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에 대해서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지난 7월 10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7월 15일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이 라이파 SNS 통해서 게재될 예정입니다. 8월 10일까지 과제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과제 선정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통보가 있게 됩니다. 협약 체결 및 지원 교부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10월, 11월에 걸쳐서는 중간 보고 및 진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12월에는 과제 결과 보고가 있게 됩니다. 과제 종료 및 완료 평가도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내년 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 지원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원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원 방법은 자유공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중소, 중견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1차 연도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연차 평가를 통해서 2021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차 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사업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한 개 과제이며 올해는 7.5억 원 이내, 2021년에는 30억 원 내외를 지원받게 됩니다. 평가위원회 및 과제 조정 심의의 결과, 경제정책 변화 등에 따라 지원 기간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의 100% 정부 출연금 지원입니다. 대기업 참여는 불가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컨소시엄 내 지자체는 정부 출연금을 계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주관기관 지자체는 방법용 CCTV 관제센터를 보유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CCTV 영상을 AI 학습용으로 제공 가능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AI 영상 분석 실증 앱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개발 비용을 이번 사업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그리고 지원 방법 부분은 관련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원 대상입니다. 주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용 CCTV를 보유하고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업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셔야 하고 실증랩 구축에 필요한 장소도 제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필수입니다. 참여기관은 실데이터 학습 환경을 제공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기초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고요. 한 개 필수입니다. 주관기관의 주요 역할은 사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며 CCTV 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제공해야 합니다. 선정, 심의, 협약 체결, 진도 점검, 최종 결과 평가, 정산, 성과 관리 등 총괄적 역할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참여기관은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중소, 중견기업 등이 될 수 있으며 한 개 이상 기관은 필수입니다. 참여기관의 주요 과업은 AI 영상 분석 실증 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과 지자체 제공 CCTV 영상을 학습용으로 가공하여 AI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 가공 제공 과업 수행은 필수이며 다만 해당 과업과 관련해서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 포함 여부는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기관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창업 예정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실증내 구축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도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결과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랩에서 개발 고도화된 기술 결과물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및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경찰청, 지자체는 기술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업은 사업 추진 중이라도 필요시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학습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 대표자, 총괄 책임자께서는 과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신청 제외 대상 내역에 대해서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원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에서는 실데이터 학습 환경 구축 이후에 실증랩 운영, 타 시스템과의 연계, 학습 데이터 제공에 대한 환경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타 시스템이란 경찰청,
AI 신속 대응 지원 연계 분석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실종 용의자 사진, 인상착의, 범죄 시간, 위치, 차량 정보 등 범죄 특성 정보를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실증랩에 전송하고 AI 영상 분석 실증랩의 검색 분석 결과를 경찰청에 제공하여 신속 대응토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에서는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 등 유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가공, 제공하고 AI 개발 기업이 입주하여 학습할 수 있는 실증랩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보안 솔루션 등이 적용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부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AI 개발 기업이 가공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실증랩을 구축해야 합니다. 출입 통제, 보안 방안 등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서 학습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개발 기업이 원활한 데이터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증랩도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CCTV 영상 데이터를 실증랩 내에 민간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제공하고 가공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학습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리고 가공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실증랩 고도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증랩에서 개발된 AI 융합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며 자체 고도화할 수 있도록 실제 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과업에 포함이 됩니다. 이하 기타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통해서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 대응, 실증랩 구축 운영, 신규 과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다운로드 하신 후에 작성하시고 전산 접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 기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7월 10일부터 올해 8월 10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전산 접수 마감 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 접수 가능하며 마감 이후에는 과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단되어 접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서버 접속 폭주로 인해서 시스템 접속 및 서류 업로드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해서 신청 마감 1일 전까지 전산 접수를 완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중인 내용도 등록이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계획 신청 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 시 회원 가입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수행 책임자, 총괄 책임자 명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계획 신청서 최종본이 완성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전산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 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입력 내용은 사업계획 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 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에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산 시스템에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070-5151-8239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7페이지 제출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간 참여기관에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 김감계 그리고 참여기관의 참여회사 확약서, 참여기관의 경영지표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기업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의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이것도 기업만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과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 이것도 기업만 해당합니다. 평가 항목 참조표, 참여 인력의 참여 확인서,
외부 위촉 인력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현금 출자 확약서, 현물 출자 확약서, 건축물 리스트 및 건축물 대장 등입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전산 접수하셔야 하며 필수 서류가 전부나 또는 일부가 누락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의 첨부 서류는 수행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관련 내용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AI 기반팀의 최원석 수석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전산 등록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 시스템 유지 보수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선정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선정 절차입니다. 사업 계획서의 적합성 검토 및 발표 평가를 통해서 후보 선정한 후에 사업비 심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적합성 검토는 사업계획 신청서, 첨부 제출 서류 검토, 참여 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적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선정평가입니다. 발표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 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총괄 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통과 기준은 평가 점수 60점 이상입니다.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선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 지원팀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사업 목표 및 수행 역량 등 사업 타당성, 학습 환경, 데이터 제공 등 사업의 구체성 및 실행력, 사업 관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2페이지 사업비 심의 조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의 조정 대상은 발표평가 통과한 과제입니다. 발표평가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 조정안을 확정한 후에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하게 됩니다. 심의 조정위원은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3인 내외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 조정을 통과한 한 개 과제에 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사업비, 정부 출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하 기타 유의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계획 신청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맨 표지 부분입니다. 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이고요. 총괄 책임자분 기입하셔야 되고 사업비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여기관도 기입하시면 되고 사업비 계좌는 각 기관별 사업비 계좌를 필수적으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요약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는 각 칼럼별로 과제명, 수행기관명, 수행기간, 사업비, 과제목표, 과제수행 방법, 과제 내용, 결과 활용 및 확산 계획, 최종 결과물, 기대 효과 등으로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칼럼별로 파란색으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 요령 참조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하 부분부터는 사업계획 신청서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 목표 및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최종 목표 부분입니다. 최종 목표는 본 과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기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 및 측정 방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에 일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상세 내용을 좀 기입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평가 기준은 계량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기재하고 평가 항목별 성과 지표에는 해당 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3회는 앞에 1번, 2번을 달성하시기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기관별 과제 수행 역량 및 의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 수행 역량 및 전문성 및 의지 작성하시는 부분을 보면 파란색 작성 요령 중에 사업 참여 의지 및 노력의 정도라고 이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기타 주관기관의 보유 역량 부분 보시면 성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 역량 및 문제점 해결 능력 등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정평가 시 평가 항목과 직접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실증 랩 구축,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세부 사업 내용을 작성하되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 학습 데이터 가공, 학습 공간 제공, CCTV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제약 요인 등 그리고 다수의 실증 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일정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실증 랩 구축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정보 시스템, 보안, 사무 집기 등 실증 랩 개발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 규정 등 실증 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하 이상 사항을 포함하여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시는데, 여기 또 보시면 파란색으로 사업 계획 및 실행 계획의 적정성, CCTV 영상 등의 보안 학습 환경 구성의 적정성, 데이터 취득, 저장, 컴퓨팅 파워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평가 시 평가 항목과 직접 연계되는 부분이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실증 랩 적용 기술 및 시스템 개요 부분입니다. 여기 실증 랩에 적용되는 주요 기술 및 시스템을 정의하여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 및 기자재 구축 부분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물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자세히 기술해 주시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 항목에 비목별 예산 소요 내역과 일치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용성 장비 등은 구매할 수 없으며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15페이지 시설 및 장비 도입 계획서 부분입니다. 신규 확보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중 단가가 1,000만 원 이상인 장비에 대해서는 건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의 장비 구입의 경우에는 선정평가 시 심의위원회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 서비스, NTIS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은 16페이지 작성하실 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평가 시 평가 항목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5번 결과 활용 및 파급 효과 부분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파급 효과 작성하실 때 파란색 작성 요령으로 과제 수행 결과로서 기대되는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기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정평가 시 평가 항목과 직접 연계되는 항목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18페이지 과제 관리 계획입니다. 사업 관리 내역을 작성하여 주시되 여기 파란색 내용으로 된 작성 요령으로 기입되어 있는 일정, 산출 및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등을 기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정평가 시 평가 항목과 직접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용역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 계획서를 사업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총괄표를 작성해 주시고 이어서 용역 계획서에 용역 건별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29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력 부분입니다. 여기서 타사업 참여율을 기입하시게 되어 있는데 타사업 참여율란에는 타사업의 참여율과 해당 기관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의 지원 비율을 합한 수치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타사업 과제 참여수란에는 동과제 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본 참여 인력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를 계산할 수 없으며 여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비 소유명세 30페이지입니다. 사업비 계상 시에는 별첨에 정보통신 방송사업 관리 규정 및 정보통신 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기본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업비 소유명세는 천원 단위로 작성해 주시고 본 사업과 상관없는 비목, 세목은 산정이 불가하며 영어로 표기하거나 해당 줄칸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인력 인정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2020년 7월 이후 채용한 직원의 경우에도 본 사업에 참여 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인건비 작성 시에 참여 개월 수는 5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은 채용 시점을 예측하여 참여 개월 수를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하 부속 제출 서류는 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의 기관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